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상처가 아니라 서운함에서 비롯됩니다. 서운함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마음 속에 켜켜이 쌓인 서운함은 우리를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서운함이 쌓일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오늘은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지혜로운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은 더 깊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고받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운함을 마음에 담아두었을까요? 자녀들이 연락도 없이 바쁘다는 핑계만 대는 모습,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순간들, 오랜 친구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서운함은 조용히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작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서운함을 적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운함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마치 깊은 산속 개울물이 바위에 부딪혀 소리를 내듯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라는 바위에 부딪힐 때 서운함이라는 파문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운함이 나의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가 서운함의 씨앗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그들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특별한 기대가 없다면 그의 무심한 행동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첫 번째 사고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기대가 높은 산일수록 실망의 골짜기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대를 품게 됩니다. 자녀들이 효도해야 한다는 기대,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 친구들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기대. 이러한 기대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서운함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서운함을 느끼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서운함을 줄이는 두 번째 사고방식은 바로 공감입니다. 타인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 그의 여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바쁘다고 말할 때 그들은 정말로 분주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 세대보다 더 복잡하고 경쟁적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해 보일 때 그는 말하지 않은 자신만의 고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이 뜸할 때 그들 역시 자신만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상황을 상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마음은 서운함을 녹이는 따뜻한 햇볕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서운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먼저 자신의 서운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어가듯 인정하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서 썩어갑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바다의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더 큰 파도로 돌아옵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세 번째 사고방식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해 주길 바란다. 나는 배우자가 내 말에 더 귀 기울여 주길 원한다. 나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서운함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 서운함 뒤에는 어떤 욕구가 숨어 있나요?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때로는 편지를 통해, 때로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그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합니다. 서운함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관계에 투자하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현실적인 기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우산을 두고 나서는 사람은 젖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네 번째 사고방식은 현실적인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매일 연락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소통 방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노력하며 이해해 가는 과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기대를 세우는 것은 서운함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실적인 기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좀 더 현실적인 기대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기대를 조정해 나갑니다. 그들은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고 성장하는 관계를 기대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것은 결국 자유로운 마음을 향한 여정입니다.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 서운함도 함께 내보내 보세요. 서운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떤 감정이 찾아올까요? 평화로움, 자유로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 서운함을 줄이는 다섯 번째 사고방식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싸우지 않고 바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지만 타인의 생각, 행동, 반응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 시간의 흐름, 세상의 변화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의 선택, 배우자의 행동,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항상 좌절과 서운함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바닥을 펴고 모래를 쥐어보세요. 너무 꽉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느슨하게 잡으면 모래를 담을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통제하려 하면 관계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내 마음 속의 모든 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어야 합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세상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서운함 중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서운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서운함의 또 다른 원천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모시는데 왜 내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배우자는 이해심이 많은데 왜 내 배우자는 무심할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왜 나는 외로운가?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다른 이의 꽃과 내 꽃을 비교하는 순간 내 꽃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6번째 사고방식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여정을 갖고 있으며 각 관계는 고유한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와 나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된다면 그 꽃을 다른 꽃과 비교하나요? 아니면 그저 그 꽃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나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관계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 주었는데, 예전에는 친구들이 더 가까웠는데, 이러한 시간적 비교도 서운함을 낳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상황도 변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각 순간을 그 자체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교가 마음에 서운함을 가져오나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인가요? 아니면 과거와 현재의 비교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그 비교를 내려놓아 보세요.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은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 각 관계와 각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서운함과 감사는 같은 마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서운함과 감사는 서로를 밀어냅니다. 한 손에는 서운함을, 다른 한 손에는 감사를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7번째 사고방식은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 서운할 때 그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심할 때 함께한 수십 년의 시간과 추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멀어졌을 때 과거의 소중한 우정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많은 변화와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의 간극은 더 커졌고,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해 가치관의 차이도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요? 작은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몸,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 따뜻한 방,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눈을 감고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더 넓어집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서운함이 차지하던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감사는 서운함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8번째 사고방식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틀입니다. 문이 없는 집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좋은 집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너무 많이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나이 든 사람이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 없이는 건강한 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경계는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타인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상처받습니다. 나는 도움을 주고 싶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나 역시 나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고 진실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계를 세워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서운함을 느끼나요?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경계는 무엇인가요?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경계 역시 존중하며 이러한 상호 존중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인 서운함의 많은 부분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래전 자녀가 무심코 한 말, 배우자의 실수, 친구의 배신. 이러한 상처의 기억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지금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상처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입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9번째 사고방식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선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저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오래된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나요? 그 서운함을 용서를 통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풀지 않은 매듭은 더 단단해집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품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은 용서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서운함은 종종 내면의 불안정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흔들리는 나무는 미풍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강풍에도 안정적입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10번째 사고방식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명상, 기도, 자연 속에서의 시간,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평화로울 때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가 타인의 인정이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나요? 어떤 활동이 여러분에게 고요함과 안정감을 주나요? 우리 세대는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자녀를 키우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햇빛과 물을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통해 더 큰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운함을 줄이는 10가지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타인의 상황 이해하기, 자신의 욕구 인정하기, 현실적인 기대 세우기, 통제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이기, 비교하지 않기, 감사하기, 경계 세우기, 용서하기, 내면의 평화 찾기. 여러분의 일상에서 서운함을 줄이고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서운함을 줄이는 10가지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마음 달력 만들기입니다. 마음도 날씨처럼 매일 변합니다. 오늘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날씨를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달력은 매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기록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달력에 그날의 기분을 색깔이나 이모티콘, 짧은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운함을 느낀 날에는 그 이유와 강도를 함께 기록해 봅니다. 이렇게 마음 달력을 기록하면 몇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서운함을 자주 느끼는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생기는지, 서운함이 특정 시기에 더 심해지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서운함을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감정이 생기기 전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마음 달력을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을 사용해도 좋고
실제 종이 달력에 기록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감사함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면 어느새 큰 나무로 자랍니다. 앞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서운함을 줄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어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항상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따뜻한 햇볕, 반가운 전화 한 통,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자리. 특히 서운함을 느꼈던 관계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서운하더라도 그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서운하더라도 함께 나누는 일상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돌리는 순간 서운함이 있던 자리에 감사함이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명상과 호흡입니다. 숨은 우리를 현재와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는 과거의 서운함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어려운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 속의 생각들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서운함의 감정이 올라올 때도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변합니다. 마치 햇빛 아래 놓인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감정과 생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운함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명상 앱과 프로그램이 있어 집에서도 쉽게 명상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건강한 대화 시작하기입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해방입니다. 서운함의 많은 부분은 오해와 소통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대화는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나빠질까봐. 나이 든 사람이 이해해야지 등의 생각 때문입니다. 건강한 대화의 시작은 나 메시지입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럴 때 서운함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전화도 안 하니? 보다는 나는 내 소식을 오래 듣지 못해 걱정되었어.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보다는 나는 내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해. 이렇게 나 메시지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서운함을 느낄 때 나 메시지로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5번째 실천법은 경계 세우기 연습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정원은 누구나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는 건강한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계 세우기의 첫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이나 서운함을 느끼는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불편한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번째 단계는 그 경계를 분명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편지나 메시지로 전달해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지만 매주 손자를 돌보는 것은 내 건강에 무리가 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기쁘게 돌봐주고 싶어요. 나는 가족 모임을 좋아하지만 모든 준비를 혼자 하기는 벅차요. 다음 모임에는 각자 음식 하나씩을 가져오면 어떨까요? 3번째 단계는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했지만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경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경계 세우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과 관계 존중의 표현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계를 세워야 할까요? 오늘부터 작은 경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6번째 실천법은 용서의 의식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래된 서운함을 용서하기 위한 간단한 의식을 소개합니다. 이 의식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존재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고 몇 번 깊이 호흡합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나 상황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 서운함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정합니다. 아팠던 감정, 분노, 슬픔을 모두 인정하세요. 이제 천천히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 내어 말합니다. 나는 이 상처와 서운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제 이 무게를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나 상황을 축복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그냥 평화롭게 떠나보내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의식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면 서서히 서운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작은 용서의 실천이 단단한 서운함도 녹여냅니다. 7번째 실천법은 공동체 참여하기입니다. 외로운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지만 숲의 나무는 서로 의지하며 강한 폭풍도 견뎌냅니다. 서운함은 종종 고립감에서 더 강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서운함을 키우게 됩니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기존의 서운함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공동체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 공동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고통은 무겁지만 함께 나눈 고통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 한 가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뜻밖의 기쁨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실천법은 새로운 즐거움 찾기입니다. 새로운 꽃이 피면 시든 꽃에 대한 아쉬움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기쁨이 찾아오면 오래된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서운함에 집중할수록 그것은 더 커지지만 새로운 즐거움에 집중하면 서운함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에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원예, 요리, 외국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강좌와 앱도 있으니 집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 미술관, 박물관, 카페 등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변화와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새로운 경험에 열 때 서운함이 빠져나갈 출구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서운함을 줄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상에서의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서운함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마치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함없이 맑고 넓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의 본질은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이 자유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자유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그것은 재산보다, 지식보다 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서운함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풍성한 그늘을 드리워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와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